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번에도 기억이 안 난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제가 특정은 솔직히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던 권영환 대령이 군인의 의무를 언급하며 그날의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총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권 대령은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박 총장이 일머리 없다며 질책했다는 겁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특위 개최 직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따로 만나자고 제의했지만 권 대령은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시도와 관련된 방첩사 핵심 간부들의 증언들도 추가로 쏟아졌습니다. 군사경찰단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비원 벙커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계엄 주요 지휘관 3인방과 박안수 총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핑계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정조사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과 행적을 지켜보던 휘하 장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면서 진상규명의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헌재 심판 변론에서 증인은 모두 16명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했지만 결국 드러난 건 내란의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16명의 증인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재판부는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김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선포 첫 절차부터 하자투성이었다는 건 국정 2인자가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할 장군이라고 축혀올린 3인방도 모두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언 태도는 크게 달랐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일관되게 증언한 인물도 있었고, 의원을 정확하게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고, 80여 차례 답을 회피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전직 사령관 검찰 진술 조서는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돼 아무리 답변을 거부해도 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문인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등 충암고 출신들도 모두 신문을 받았습니다. 동문끼리 약속 대련을 하는 듯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을 부각시키려고 애썼지만 증인은 보안 시스템만 점검해 부정선거와 연결할 수 없다거나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 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측이 1번, 대통령 측이 1번, 2차례 부를 정도로 양측 신문은 치열했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노골적으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증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폭로하며 12월 3일 그날 밤을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극우 세력은 탄핵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며 음모론을 무차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까지 건너가 노골적으로 중국 혐오 정서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헌재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광훈 씨의 서울 광화문 예배, 해묵은 방공정서에 기댄 선동적 언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막고 러시아를 막고 중국을 막고 있는 일을 지금 가문 주일 예배가 하고 있다는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사법부를 향한 음모론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에 중국 세력이 침투했다는 등 험담과 비방이 난무하지만 제시되는 근거들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한 이름, 중국식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 TF 연구원 이름을 조사해봤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외자들이 많고.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헌재의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행법 등은 대한민국 국민만 법관이나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여당 유력 정치인의 무분별한 극우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며 극우 세력 내 무차별 확산 중인 현중 음모론. 주한중국 대사관 앞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노 차이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집회에 막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급기야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란 이름을 내걸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미국 내 현중 정사에 편승하는 겁니다. We are also seeing strange-looking policemen on the streets of Seoul who are violent with no name tags. Maybe they're Chinese.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윤 대통령이 반공주의적 발언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며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여러 의원들이 극우 집회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한 모습입니다. 연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며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경쟁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탄핵이 인용되면 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조기 대선을 포기할 거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단을 갖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미뤄뒀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 깎아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됐다며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날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런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이른바 잠룡들은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몸풀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정된 미래로 가야 한다며 정치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 국민 통합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치를 바꿔 세대 통합을 해야 합니다. 협박과 압박,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책 발간으로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대표. 당내 친한계에서는 예약 판매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결국 중도 보수와 합리주의가 승리할 것.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는 수십 명의 현직 의원들이 모여들었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등까지 잠재적 후보만 10여 명에 달하는 상황. 탄핵 반대 집회에선 조기 대선 언급이 곧 탄핵 찬성이라며 입단 속에 나섰습니다. 입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마음에서는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탄핵 찬성을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 시 단 60일 내 중도층 표심 잡기라는 과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여당 내 물밑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시대 정신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 이재명 띄우기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론과 실용주의를 다시 강조하며 정책 행보에 나섰고 당 차원에서도 전국 단위 청년 조직 출범과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며 대세론 다지기에 돌입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인 오늘 공식 일정이 없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글을 4건이나 올리며 최근 본인이 내세운 중도보수론과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선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전격 제안하는 한편 당 내를 향해선 여당의 극우 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졌다. 여당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책임질 수 있는 실용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더 분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당 차원의 이재명 띄우기도 본격화됐습니다. 당 수석 최고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이재명 리더십 10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입니다.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내란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된 국민의힘이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이재명 리더십에 이길 수 없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과가 나올 것을 상정하고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외곽 조직들도 본격 가동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조직인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하루 만에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확신하시죠? 먹사니즘이 이 답답한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이런 가운데 비명계 대선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을 두고 저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고 이 대표가 곧바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함께할 식구끼리 비난을 멈추자고 화답하는 등 당내 개파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